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한밤중 아내의 수상한 외출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질투하는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각시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처럼 하루 종일 붙어 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목이 말라 깬 신랑이 곁에 각시가 없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잠깐 뒷간에 갔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집 전체를 다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각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인기척이 들리자 신랑은 얼른 자는 척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각시가 살포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각시에게서 지금까지 도무지 맡아본 적이 없는 기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썩은 비단 냄새 같기도 하고 차가운 흙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또 오래 묵은 관짝을 열었을 때 나는 듯한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각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지만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숨을 고르며 참고 있었으나 가슴이 서늘해져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이 조심스레 각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없었나요? 각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신랑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저께 저녁밥 먹자마자 졸려서 한 번도 안 깨고 곤히 잤는데요. 밤새 당신 옆에서 잔 사람을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어쩐지 그 웃음이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각시가 한밤중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신랑은 각시가 밤마다 몰래 어디를 다녀오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인가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근심도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밤 신랑은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일부러 깊게 자는 척하다가 아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밤 12시를 넘긴 어느 시간 아내가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고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신랑은 숨을 죽이고 아내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가 몹시 마려웠습니다. 미리 볼 일을 봐놓아야 했었는데 계획성이 없는 자기를 탓하면서 뒷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각시는 신랑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흙마루 밑에 파놓은 저장굴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시퍼런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정신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조심스레 각시를 뒤쫓아갔습니다. 한참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던 각시는 갑자기 어떤 묘지 앞에 서더니 몇 바퀴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런 다음 산에서 내려와 마루 밑 저장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혔지만 신랑은 얼른 방으로 들어와 자는 척하고 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이 기이했지만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번에 각시는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각시는 커다란 장독 하나를 열더니 그 안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늘귀에는 실이 꿰어져 있지 않았는데 각시는 허공을 향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각시는 땅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귀퉁이를 잡더니 그 그림자 귀퉁이를 담장 밑에 핀 민들레 그림자에 대고 꼼꼼하게 꿰매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심, 조심, 떨어지면 안 되지. 각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마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림자와 그림자를 잇는 기이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신랑이 숨죽여 지켜보는 동안 각시는 마당의 모든 그림자를 하나로 엮은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늘을 다시 장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실타래를 감듯 허공을 휘휘 저어 품에 넣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각시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꿈에는 온 세상이 비단 한 필로 이어져 있더군요. 참으로 포근한 밤이었어요. 마당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그림자들이 제자리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바람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신랑은 오늘도 각시의 뒤를 쫓아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각시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잠시 사방을 살피더니 갑자기 고양이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각시는 태연하게 지붕을 타고 올라가 굴뚝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정성스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각시는 빈 종이를 향해 절을 3번 하더니 갑자기 굴뚝 구멍에 대고 나직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새야, 굴뚝새야. 아랫마을 우물가에 구름 한 점 던져두고 오너라. 신랑은 각시가 혹여 떨어질까봐 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았지만 각시는 한참 동안 정체 모를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다시 가볍게 내려와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시는 여느 때처럼 평온한 얼굴로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신성과 함께 구름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참 가뿐하네요. 신랑은 싱긋이 웃으며 각시의 뽀얀 버선발만 바라봤습니다. 신랑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저주나 아니면 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밤이었습니다. 각시는 장독대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 끝에 실 한 가닥을 묶고는 우물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신랑이 훔쳐보니 각시는 낚시꾼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질이 오네? 왔어. 각시는 힘차게 빗자루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빗자루 끝에 걸려 올라온 것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달의 그림자였습니다. 각시는 허공에서 파닥거리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사래를 치더니 그것을 앞치마에 소중히 담아 장독 안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이 슬쩍 장독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평범한 간장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각시는 아침 식사를 내오며 생긋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국맛이 참 달지요? 어젯밤 꿈에 달덩이를 낚아 올려 장독에 넣어두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 산사에 도력이 높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 절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큰 스님을 뵙고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사부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보살의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사람의 영혼이 거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사람의 머리에 있다가 밤이 돼서 사람이 잠이 들면 콧구멍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거미가 경험하거나 본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은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합쳐서 2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는 재앙을 만드는 거미라고 합니다. 보살님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중에 한번 살펴보시지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각시가 잠들자 신랑은 일어나서 잠든 각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각시의 콧구멍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미였습니다. 왼쪽 콧구멍에서 한 마리가 펑하고 나오자 조금 있다가 오른쪽 콧구멍에서 또 한 마리가 펑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 또 한 마리가 펑, 그렇게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거미들은 줄을 지어 문틈 사이로 나가더니 새벽녘이 되자 다시 방문 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문턱에 막혀 녀석들이 자꾸만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신랑은 옆에 있던 저립대를 방문턱에 걸쳐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미들이 그걸 타고 쪼르르 방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각시의 콧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오른쪽 콧구멍 속으로 쏙, 또 한 마리가 왼쪽 콧구멍 속으로 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미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신랑이 저립대로 내리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깬 각시가 기지개 켜며 말했습니다. 참말로 이상스러운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인데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강물이 복새물이 되어서 무섭게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무 큰 놈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놔주어서 내가 얼른 건너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너무 닮았던 것 같아요. 나 아니에요. 내가 왜 당신 꿈에 나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신보다는 조금 얼굴이 덜 생긴 것 같기는 했어요. 그날 이후로 각시는 한밤중에 나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큰 스님의 말대로 보통 사람은 양쪽 콧구멍에 거미가 한 마리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시에게는 한 마리가 더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리만 있으면 거미의 주인은 집에서 자고 거미의 행동은 주인의 꿈이 되었을 텐데 한 마리가 더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한 마리가 조화를 부려 각시를 깨워서는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그 여분의 거미를 죽임으로써 각시는 마침내 밤의 출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물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